지난 14일 불법포획 난방 큰 돌고래 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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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초유의 돌고래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래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로는 1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그러니까 보존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다면 2050년 정도에는 아예 자취를 감추지 않을까. 검찰은 돌고래 공연업체 대표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국내 첫 돌고래 재판.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제주도의 한 돌고래쇼 공연 업체입니다. 매년 평균 60-7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이곳은 하루에 4차례씩 지금도 남방 큰 돌고래 공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 중문단지에 위치한 이곳은 평일에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오면 꼭 한번 보고 가야 할 필수 관광 코스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서 뭐 이렇게 상상하고 그런 것들도 많고 도움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갖은 묘기와 재롱을 부리는 돌고래. 물찬 제비처럼 수중과 공중을 넘나들고 조련사와의 호흡도 척척 맞습니다. 돌고래의 IQ는 7-80 정도. 어린아이 수준의 지능과 감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성을 자아내며 연신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돌고래쇼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동물 공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원된 돌고래 6마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내에 얼마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으로 알려진 남방 큰 돌고래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고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서식 중인 남방 큰 돌고래는 100여 마리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른 돌고래와 생김새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몸통이 작고 부리가 긴 게 특징인 남방 큰 돌고래는 등 지느러미에서 확실한 차이가 보입니다. 일반적인 큰 돌고래의 지느러미는 톱니바퀴 모양이지만 남방 큰 돌고래의 등 지느러미는 사람의 지분처럼 개체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또한 선도 날렵하고 더 예리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 공연장에만 있는 것일까요? 돌고래 체험장을 포함해 현재 국내에서 돌고래 쇼를 선보이는 곳은 모두 4곳. 제주 퍼시픽랜드와 함께 서울대 공원에도 남방 큰 돌고래가 있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는 제주 공연장에 6마리, 그리고 이곳 서울대 공원에는 3마리가 있는데요.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서울대 공원에서는 이들 돌고래의 공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 있는 남방 큰 돌고래는 13살짜리 제돌이를 포함해 금등이와 대포 등 모두 3마리. 돌고래 재판이란 이례적인 사건이 터지자 서울대 공원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이곳 돌고래쇼 역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12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대 공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제주도에 아빠도 돌아갈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 남방 큰 돌고래 3마리 가운데 13살짜리 제돌이는 제주 앞바다에 놓아주기로, 또 20년 가까이 산 금등이와 대포는 노령으로 방사하지 않고 동물원에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조련사들은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뭐 우리 집에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애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놀아주고 했던 돌고래인데 갑자기 이제 뭐 하루아침에 내보낸다, 뭐 이렇게 고향으로 보낸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제 입장에서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돌고래를 불법 포획해 팔아넘긴 혐의로 어민 9명과 업체 대표를 적발했습니다. 어민들은 조업 중 그물에 걸린 남방 큰 돌고래를 한 마리당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받고 30마리 정도를 이 업체에 팔았습니다. 그중 6마리가 서울대 공원에 팔렸고 11마리는 제주 퍼시픽랜드에 남겨진 채 공연을 해오다 질병 등으로 폐사하고 현재는 각각 3마리, 6마리가 남은 상태입니다. 결국 문제는 퍼시픽랜드의 남방 큰 돌고래. 수족관에서 태어난 남방 큰 돌고래 1마리를 제외한 6마리입니다. 현재 수산업법상 국제보호종인 남방 큰 돌고래는 그물에 걸리면 바로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또 죽어서 발견된 경우에도 해양경찰청에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어민들은 희귀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넘겼을까? 취재진이 만나본 어민 중에는 돌고래 뒷거래에 대해 들어본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 정치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고기가 들어가면은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거를 또 살려가지고 이런 아까 얘기했듯이 저 퍼시픽랜드나 이런 데서 사갑니다. 사가서 훈련시켜가지고 또 그거를 관광객들한테 이거를 뭐 그렇게 하는 거죠. 희귀하다는 남방 큰 돌고래에 대해서도 한 번쯤 들어본 어민들이 많았습니다. 남방 큰 돌도 해가지고 모양새가 조금 삐리긴 삐려요. 아버님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확실히 보진 않았지. 그럼 잡아봐야 비교를 해봐야지. 그냥 얘기만 들었어.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돌고래 밀거래는 지난 1990년부터 공공연하게 있어왔다고 합니다. 더욱이 업체와 결탁해 조직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전직 직원을 통해 취재진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정치망에 들어있는 이제 돌고래를 이제 정치망 사이즈를 좀 좁혀가면서 이제 활동 범위를 좀 좁혀서 유영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줄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좀 친근감 표시를 하고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옮겨 실으거든요. 배에 옮겨 실고 배에서 다시 차로 옮겨 실으는데 그러니까 눈을 가린 후에 출구부분 확보하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물 뿌려주면서. 이에 대해 업체는 허가 없이 불법 포획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멸종 위기종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바닷물 아니에요. 그대로 바닷물에 집어넣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현재 어민들로부터 최종적으로 사온 게 2010년도 초, 그렇지? 2010년도 초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2010년도 9월이고 연구 발표를 2011년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발표는 2011년도 10월 2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걸 알 수가 없었죠. 현행 법대로라면 어느 종을 막론하고 농림부 장관의 허가 없이 포획은 금지돼 있습니다. 때문에 돌고래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공연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남방 큰 돌고래 대신 개체수가 많은 낫돌고래 사용 허가를 농림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농림부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이 다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고래 문제만큼은 입장이 틀려요. 우리 직원하고도 입장이 서로 틀립니다. 우리 직원하고도. 그래서 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어떤 말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쟁의 뜨거운 감자는 다른 데 있습니다. 남방 큰 돌고래를 몰수해 바다에 풀어줬을 경우 돌고래가 살 수 있냐는 겁니다. 과연 야생성을 잃어버린 남방 큰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가 전처럼 스스로 먹이를 잡을 능력이 있을까? 오히려 돌고래의 목숨이 더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야생에 적응하기 전에
그냥 야생으로 바로 내보내면 어떻게 먹이 잡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야생의 그 변화무쌍한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류할 그 위치에 펜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그 야생 적응 훈련을 하는 거죠. 적응 기간을 갖는다 해도 낙관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설령 방사 훈련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또 천적에 쫓길 위험, 또한 무리에 섞여질까, 다시 돌고래 무리에 섞여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또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화 프리윌리의 실제 주인공으로 나왔던 범고래 역시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획한 지 2년 이내에 방사할 경우에는 생존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은 그 3년이 넘어가면은 그 생존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방사가 결정된 서울대 공원의 남방 큰돌고래 제도리의 경우 야생 적응 훈련 등을 거쳐 2년 뒤인 오는 2014년 6월쯤 바다로 돌려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수족관에서 생활한 지 3년이 안 된 춘삼이와 해순이, 태산이와 복순이 등 5마리가 방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야생 방사장이 실제 만들어졌던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방사장은 탈의실과 먹이 공급 창고, 관찰 데크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생 방사장 설치를 비롯해 돌고래 한 마리를 바다로 돌려보내는데 모두 8억 7천만 원의 예산이 들 예정이고 때문에 이에 대해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비용이 8억 정도 들어간다고 방송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방사를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세금으로 그 돈 갖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보호해 주면서 이런 쇼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잡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다른 곳의 사정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고래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울산광역시. 이곳에서 운영하는 고래 생태체험관은 지난 2009년 문을 연 국내 유일의 고래 수족관입니다. 이제 실제로 보니까 이제 애들도 좋아하고 기억에 더 오래 남고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돌고래를 보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이곳을 따로 찾아올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의 돌고래쇼 역시 공연 시작 20분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붐빌 땐 역시 돌고래 공연 시간. 다른 곳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돌고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돌고래들의 먹이 시간. 최고로만 줘야 되니까요. 상처가 있으면 혹시나 세균이 감염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걸 배제한 상태에서 제일 좋은 것만 주고 있어요. 네, 애들 정량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이제 그 양만 줘야 돼요. 이곳의 사육 환경은 어떨까? 돌고래 수족관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가로 16m, 세로 11m, 수심 5m의 수족관에서 생활하는 돌고래는 모두 3마리. 조련사들은 매일 아침 돌고래의 눈과 혀, 꼬리 등을 살펴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대신 생태체험관에 있는 돌고래는 모두 일본에서 사온 것들입니다. 조금 금액적인 부담이 되죠. 그 한 마리 들여오는데
운송비 빼고도 한 4, 5천만 원 정도 그거 드니까 예, 조금 부담이 되죠. 예. 운송비까지 하면 한 마리 들어오는데 얼마나? 그래서 뭐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한 7, 8천만 원 정도는 소요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들어온 3마리는 언제 들어온 건가요? 그때 그 당시에 들어왔습니다. 2009년도 예, 2009년도 1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예. 멸종 위기종뿐만 아니라 돌고래쇼 자체를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또 고래에 대한 상식, 고래에 대해서 더 또 친숙해지고 고래를 많이 또 알게 됨으로 해서 또 고래를 사랑하게 되고 이런 그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그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다고 그렇게 판단하니까 계속 좀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네. 지난 일요일 서울대 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지막 돌고래 공연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돌고래 논란이 일자 서울대 공원은 19일부터 한 달 동안 돌고래 쇼 자체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돌고래 쇼를 보기 위해 공연장은 평소보다 더욱 붐볐고 동물보호단체는 이 같은 결정을 반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획을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일본의 다이지현이랑 그다음에 그 솔로몬 제도 이 2군데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넓은 생활 반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아주 좁은 그런 어떤 공간에다가 감금하고 가둬두어서 그것을 과연 전시용으로 오락용으로 보여지는 것이 과연 이것이 어떤 공익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 아쉬워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어때요? 그 못 보니까. 아쉬워요. 어떻게 아쉬워? 안타깝네요. 부모로서 좀 이렇게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없어진다니까 아쉽습니다. 멸종 위기종 불법 포획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이 돌고래쇼 존폐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과연 시민들을 위한 현명한 해결책은 없을까? 돌고래와 인간을 동시에 위하는 길,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앞으로 우리 사회 동물 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거라는 점입니다. 그 출발선이 될 이번 돌고래 재판의 결과는 국내 동물 복지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기획맥 오지혜입니다.